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왜 원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다 복사본으로 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저는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이렇게 쌓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잡초와 화초 중에서 어떤 생명체가 더 오래 살까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잡초는요, 야생에서 스트레스 받고 비바람 천둥번개 맞아가면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가지만 온실 속의 화초는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교육을 대입하거나 인재를 대입해 볼까요? 화초형 인재, 화초형 교육과 잡초형 인재, 잡초형 교육, 어떤 교육과 어떤 인재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인재상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 방식, 이걸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지식 생태학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아이디어의 원천을 사람보다는 자연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관찰, 고찰, 통찰한 다음에 성찰해서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고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무수한 학습 원리들을 뽑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지식 생태학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자, 이런 제목에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라 제가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입니다.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못 보거든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념, 확신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믿으면 신념도 통념으로 바뀌고요. 고정관념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고정관념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통념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은요, 여러분 이 깜깜한 가운데에서 이 벽도요, 거기다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이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으로 바뀌는, 저는 마법의 열쇠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질문은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문이기도 하고요. 질문은 세상 사람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는, 즉 파문을 일으키는 엄청난 탐문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저한테 이렇게 통찰을 줬던 질문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때 가졌던 것 같아요. 왜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은 다 미스터리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100권 썼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교수님, 책을 100권 쓴 비결을 한번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책을 너무 빨리 쓰니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출연을 할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 쓰기의 비법을 사람들한테 언어로, 매뉴얼로, 프로세스로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갖게 된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왜 모든 프랙티스를 프로세스로 바꿔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자, 모든 컨텍스트에서 탄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어떤 노하우나 언어로 시킬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언어로 만들어서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할 수 없을까요? 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됐는데, 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편법으로 작용할까요? 제가 한때 SNS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왜 나한테 인스턴트 자극으로 다가올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나 방법이나 비법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언어로 전달할 수 없구나. 자, 그러면 이런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의 미스터리 경지를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마스터리에 이르는 경지는 다 미스터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연히 마주쳤던 책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개인적 지식입니다. 사실 개인적 지식은 영어로 퍼스널 날리지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니까 개인적 지식으로 번역하기보다 인격적 지식으로 번역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폴란이 갖고 있는 평생의 숙제 중에 하나는 제가 품고 있었던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은 왜 미스터리일까를 밝혀낸 중요한 개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이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엄마가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선물로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줬는데, 딸내미가 엄마가 처방해준 그 프로세스대로 김치를 그대로 담갔더니 왠지 엄마가 담그는 김치 맛과 약 몇 %의 맛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할까요? 머리 맛의 차이라고 하지 않고 손맛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 손맛이 바로 마이클 폴라니가 얘기하는 암묵적 지식이고요. 그 암묵적 지식을 언어로 매뉴얼로 프로세스로 처방한 그 지식이 바로 명시적 지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나의 알을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저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마이클 폴라니가 또 하나의 개념을 비교해서 만들었는데요. 초점식과 보조식을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망치로 못을 박는데, 자, 망치로 못을 정확하게 박기 위해서는 그 머리 위에다가 망치를 정조준해가지고 때려야 되거든요. 그때 망치로 못을 때리는 그때 표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을 초점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망치를 정확히 못의 머리 중앙에다가 때리기 위해서는 손목의 힘, 그때 못을 잡는 내 손의 위치, 망치를 위로 올렸을 때의 각도, 이런 수많은 배경에 있는 작은 힘들의 조합을 다 합쳐서 보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식은 보이지 않는데 초점식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폴라니가 얘기했던 지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보조식, 겉으로 보이지 않는 배경에 작용하는 많은 힘들의 역학관계를 암묵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겉으로 보이는 망치로 못을 박았을 때 그 머리에 딱 표시나는 그 초점식은 명시적 지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 그다음에 초점식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배경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구조적인 힘, 암묵적 지식이나 보조식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바로 마스터리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암묵적 지식과 보조식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설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초점식과 명시적 지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삼성그룹에 있다가 학교에 가는데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 박사가 여기서 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여기다 다 놓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디스크 떼놓고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 지식은 제 몸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면 저와 같이 퇴근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식의 약 80%는 암묵적 지식, 보조식으로서 그 사람과 분리 독립시킬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제가 하드디스크 떼어놨을 때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매뉴얼로 문서화된 지식은 약 2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지식을 온전히 습득한다고 해도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오리지널 지식 창조자의 거는 그대로 따라서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경지에 이르는, 마스터리에 이르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던져서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성공 스토리나 비법 이런 거는 다 나한테 편법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지형이 달라지면 그 지형,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거기서 나오는 성공 스토리, 지도도 100%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나 비법을 그대로 배우고 익히지는 않고, 그러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한 편이 이 마이클 폴라니의 개인적 지식으로 풀렸었고요.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저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은 많은 책이지만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코나투스입니다. 자,
그러면 코나투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은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왜 원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다 복사본으로 죽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전대미문의 대체 불가능한 오리지널티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배우고 익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를 계속 배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본분이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사는 그런 복사본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서 배운 거는, 나의 원본은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 걸 배우고 비교할수록 인생은 비참해지고 코나투스가 얘기하는 명랑하고 행복한 삶은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다 미스터리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원본대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코나투스대로 자기가 원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복사본으로 살다가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방지하는 한 가지, 저의 체험적 노하우로 깨달았던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법대로 살지 말고 방법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법은 법 전문가만이 개발할 수 있고 책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방법이라는 건요, 내가 직접 나가서 행동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서드 인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코나투스대로, 원본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뭔가 하다 보면, 나만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중요한 점은 직접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알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법 전문가도 돼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법 개발 전문가가 된다면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 여러분만의 내러티브, 서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원본대로 명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